유니티가 사용하는 좌표 시스템과 이 좌표들 간의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는 여러 좌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 좌표 시스템과 월드 좌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좌표 시스템에서 위치를 다른 좌표 시스템 위치로 변환하는 것이 종종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월드 좌표상에 큐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객체들은 모두 다 월드 좌표 시스템에 위치하고 있고 UI 객체들은 스크린 좌표 시스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우스로 이 큐브를 클릭한다면 여기서 코인이 UI상에 나타나도록 한 다음에 이 상자로 이동하도록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큐브에 해당되는 월드 좌표 시스템과 이 UI가 표현된 스크린 좌표 시스템을 대응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드 좌표 시스템에서 스크린 좌표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을 찾고 반대로 스크린상에 있는 좌표에서 월드 좌표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월드 좌표 시스템은 무대 위에 게임 객체들이 위치한 3차원 값입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인 경우에 게임 오브젝트가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갖고 거기 있는 포지션 값이 x, y, g로 3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월드 좌표 시스템에서의 위치 값입니다. 스크린 좌표 시스템은 마우스를 입력했을 때 또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UI 객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UI 객체는 스크린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월드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좌표는 단말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게임뷰 화면이 단말에 보여지게 되는 화면이죠. 단말의 크기에 따라서 이 넓이와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상에서 현재 적용이 되는 단말의 넓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screen.width와 screen.height를 통해서 현재 단말의 스크린 최대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마우스의 위치는 이 스크린 좌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빈게임 객체에 텍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인다고 합시다. 이 스크립트는 업데이트에서 마우스의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if 함수가 true가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누른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는 input.mouse position입니다. 이 값은 3차원 벡터 값입니다. 그런데 x와 y에 해당되는 것은 스크린의 크기입니다. 스크린의 크기는 왼쪽 하단이 0,0이고 우측 상단이 스크린 위드스, 스크린 하이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 지점을 찍게 되면 마우스 포지션은 0,0,0가 되고 이 지점을 찍으면 스크린 넓이가 이게 1000이고 이게 5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마우스 포지션은 1500 이렇게 됩니다. 사실 스크린 좌표계는 X, Y만 있는데 마우스 포지션은 3차원으로 돌아오죠. G축에 해당되는 값은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은 X, Y 값이죠. 그래서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찍으면 스크린 위치상의 위치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세신에서 빈게임 객체를 만듭니다. 이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 위치를 출력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43, 22, 즉 43, 22라는 것이죠. 이 위쪽이면 754, 519입니다. 그런데 화면창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찍어보면 513, 513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하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까는 513이었지만 줄였기 때문에 417로 이 포지션의 값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 좌표 시스템은 카메라 게임 객체가 사용하는 좌표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스크린 좌표 시스템이 있었죠. 스크린 좌표 시스템과 뷰포트 좌표 시스템은 사실상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뷰포트 좌표 시스템은 크기가 1로 스케일된 스크린 좌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좌측 하단이 00가 되고 단말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측 상단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 좌표 시스템에서는 이 안의 위치가 0에서 1 사이에 소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카메라 게임 객체를 보면 하단에 뷰포트 렉탱글, 즉 뷰포트 사각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X, Y, W, H로 되어 있는데 X, Y가
좌측 하단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0.5,0이면 바로 0.5,0 이 지점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위드스가 0.5니까 넓이가 0.5, 높이가 0.5니까 이 절반, 즉 화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영역이 이 카메라가 출력하는 영역이 됩니다. 뷰포트 좌표 시스템은 단말의 종류와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크린 크기를 알고 싶으면 이 1에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카메라의 픽셀 위드스 값을 읽으면 넓이가 되고 픽셀 하이트를 읽으면 높이, 이 1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24, 768이라면 픽셀 위드스는 1024가 되고 픽셀 하이트는 768이 됩니다. 여기서 카메라.메인은 메인 카메라 태그가 붙어있는 카메라 객체를 의미하죠. 1024에 7681일 때도 뷰포트 시스템에서는 이 지점의 값이 11이 되고 만약에 512x510이라 그래도 이 지점의 값이 11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메인 카메라를 살펴보면 카메라 컴포넌트에 뷰포트 렉 항목이 있습니다. 0011로 되어 있죠.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도 0011로 되어 있는데 뷰포트 렉을 0.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0.5, 높이도 0.5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이 화면을 나타내고 첫 번째 메인 카메라는 이 화면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게임 화면은 이 카메라들의 화면을 합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합치는 방법은 카메라의 이 뎁스가 높은 것이 덮어쓰게 됩니다. 메인 카메라는 -1이고 이 카메라는 0번이죠. 0이 더 크죠. 그래서 -1을 그리고 그 위에 뎁스가 0인 카메라 화면이 덮어 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화면을 절반으로 나눠서 메인 카메라가 출력하는 화면, 두 번째 카메라가 출력하는 화면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면 뷰포트 렉을 조절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00, 넓이를 0.5, 높이를 1로 하고 두 번째 카메라는 이 H를 1로 해주면 이 화면의 절반은 메인 카메라가, 나머지 절반은 두 번째 카메라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스크린 좌표계와 뷰포트 좌표가는 1:1 전환이 됩니다. 뷰포트 좌표는 크기가 1로 스케일된 스크린 좌표계로 보면 됩니다. 가령 1024x860이라면 스크린 좌표에서는 이 우측 상단이 1024,860이 되지만 뷰포트 좌표계는 항상 11이 됩니다. 뷰포트는 카메라에서 쓰는 좌표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를 스크린 포인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메라의 뷰포트 to 스크린 포인트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카메라.메인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라고 합시다. 이 카메라 게임 객체에 뷰포트 스크린 포인트 함수를 호출해서 인자로 뷰포트 좌표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뷰포트 좌표값은 X축으로 절반이니까 0.5, Y로 제일 위쪽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0.5, 1, 그리고 G좌표로는 0을 주면 됩니다. 그 결과로 돌아오는 값은 스크린 포인트에서의 값이죠. 스크린 포인트를 보면 가로가 1024라고 가정한다면 절반이면 512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의 호출 결과값은 512, 그리고 1이 되는 부분은 스크린 높이가 860이니까 860, 그리고 세 번째 G좌표는 0이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스크린 포인트로부터 뷰포트 좌표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스크린 투 뷰포트 포인트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 함수의 인자로 스크린 포인트 값을 줍니다. 스크린 포인트 입력을 받는 대표적인 예로 마우스 클릭 위치가 있죠. 그래서 input.mouse position 값을 인자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중심에 있는 이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했다고 하면 결과값이 0.5, 0.5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제로 이 두 함수의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좌표와 뷰포트 좌표를 전환하기 위한 예제로 테스트 스크립트 2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준으로 할 카메라 게임 객체를 멤버 변수로 받은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해당되는 뷰포트를 오리진 2에다가 출력하게 만들고 고정된 0.5, 1에 해당되는 뷰포트 좌표를 스크린 포인트로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카메라에 테스트 스크립트 2를 붙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2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이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를 연결해 두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이 상단에 있는 지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뷰포트 0.51에 해당되는 것이 406, 552에 해당된다는 출력이 있고, 클릭한 마우스 위치가 뷰포트로 환산한 결과가 1.0, 1.0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라 하면 0.5점 되겠죠? 0.5, 0.6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하게 되면 0,0에 해당되겠죠?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클리어를 하고 여기를 찍어보면 이제 해상도가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0.5, 1에 해당되는 위치가 152, 552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점은 1,1이 되겠죠? 중간은 0.5, 0.5, 여기는 00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좌표 시스템에서 월드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화면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마우스 위치에 해당되는 게임 객체 이름을 출력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합시다. 게임 뷰 화면은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비치는 카메라 화면과 UI가 있는 화면이 합쳐져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UI 이미지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은 이와 같이 스크린 좌표기에서 표현이 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가령 이 지점인 경우가 스크린 좌표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500픽셀, 100픽셀 이 지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스크린 좌표와 월드 좌표는 서로 다른 좌표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매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무대를 비추고 있는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 카메라가 보여지는 화면이 있죠. 이 화면과 스크린 화면이 매핑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좌표 500, 100에 해당되는 이 카메라에서 대응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응되는 지점은 이 카메라 게임 객체가 이 무대 세상에서는 이 위치에 기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카메라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이 포인트에 해당되는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카메라의 지축 방향으로 광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광선을 레이 캐스팅해서 부딪히는 게 있는지를 체크해서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 객체의 이름을 출력하면 됩니다. 요약을 하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게임 객체 이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곳에 해당되는 스크린 위치를 월드 좌표로 바꾸는 것, 즉 이 위치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지점의 월드 좌표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레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 레이를 기반으로 레이 캐스팅을 해서 부딪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니티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해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mera.screenPointRay라는 함수인데요. 매핑을 원하는 카메라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카메라 게임 객체에 멤버 함수로 screenPointRay 함수를 호출하고 매핑하기를 원하는 스크린 포지션을 입력의 인자를 주면 그 결과값으로 ray, 즉 이 레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레이를 기반으로 레이 캐스팅을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코드로 작성하면 스크린 레이 캐스트라는 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핑하기 원하는 카메라를 이 카메라 멤버 변수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여기서 레이 캐스팅 했을 때 충돌할 게임 객체를 얻기 위해서 레이 캐스트 히트 멤버 변수와 우리가 히팅되길 원하는 레이어가 있다면 그 레이어를 담아두기 위한 레이어 매스크 멤버 변수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만들어 줄 레이를 위해서 레이 멤버 변수를 만들어 둡니다. 초기 값으로 이메일 값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이메일 값을 만들어 두는 이유는 이 픽스트 업데이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디버깅 용도로 쓸 레이를 계속 출력해 주기 때문입니다. 픽스트 업데이트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camera.screenPointRay 함수를 호출하고 마우스 입력 포인트를 인자로 줍니다. 이 결과로 레이가 나타나는데, 이 레이는 결과적으로 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스크린 좌표에 대응되는 카메라 게임 객체의 위치를 찾고 여기로부터
레이를 만들어낸, 즉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physics.raycast 함수를 이용해서 이 레이로 무한대 길이로 이 레이어 마스크에 해당되는 레이어 있는 게임 객체들을 찾아서 히팅되는 게 있으면 참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값은 레이캐스트의 hit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캐스트의 hit에 트랜스폼의 게임 오브젝트에 네임을 하게 되면 이 게임 객체 이름이 출력되게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의 씬에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스크린 레이캐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스크린 레이캐스트에 히팅된 레이어 마스크는 에브리싱으로 해서 모든 게임 객체가 충돌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준이 될 카메라로 메인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즉, 이 메인 카메라를 기반으로 레이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실행을 합니다. 이 큐브 위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씬 창에서 디버그 레이가 표현되는 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 게임 객체로부터 빨간색 레이가 이 큐브 객체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객체가 콘솔 창에 출력이 된 것이죠. 반면에 이 마리아 캐릭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레이가 이 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콘솔 창에 마리아 게임 객체의 이 이름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 좌표 시스템에서 스크린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카메라 클래스의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의 인자값은 월드 좌표기에 존재하는 게임 객체의 위치 값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어느 카메라를 기준으로 스크린 좌표를 생성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1 스크립트는 기준이 되는 카메라 게임 객체를 가리키게 하고 목표로 하는 게임 객체를 타겟 오브젝트가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 이 카메라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으로 돌아오는 스크린 포스는 이 카메라가 보이는 화면이 있겠죠. 이 화면에 스크린 좌표 값으로 가령 500에 400 이와 같은 값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 1을 추가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둡니다. 테스트 1 스크립트의 메인 카메라는 우리가 여러 카메라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카메라입니다. 우리는 메인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여기에 넣어줍니다. 타겟은 이 마리아 게임 객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게임 객체를 넣어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스크린 포지션이 437, 276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값은 이 카메라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이 캐릭터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스크린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이 캐릭터는 437에 276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월드 좌표 시스템에서 스크린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UI 객체와 관련된 일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 객체 위에 HP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 HP를 월드상에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UI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캐릭터의 월드 좌표를 기반으로 이 스크린에 UI 객체를 표현해야 됩니다. 또는 이 캐릭터가 움직이다가 이 큐브가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템을 먹었을 때 이 아이템 위로 UI 이미지를 출현시키고 이를 상자로 옮긴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펙트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니티 UI 좌표 시스템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UI 객체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UI 좌표 시스템은 캔버스 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캔버스 설정은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가 디폴트로 세팅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세 번째가 월드 스페이스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스크린 좌표 시스템을 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있는 월드 스페이스는 월드 좌표 시스템을 씁니다. 게임 객체와 동일한 좌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월드 스페이스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좌표 변환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이 두 가지는 스크린 스페이스로 UI 객체를 배치하기 때문에 게임 객체가 있는 월드 좌표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크린 스페이스로 좌표를 변환해서
옮기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캔버스가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인 경우입니다. 가령 이 캔버스 밑에 이미지 1이라는 UI 객체가 있죠. 이 객체의 위치는 스크린 좌표를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이 UI 객체의 위치 설정에 쓰이는 좌표 변수는 가령 rect transform이라는 멤버 변수가 이 UI 객체의 rect transform 컴포넌트를 가르친다고 가정했을 때 rect transform.position이 의미하는 바가 스크린 좌표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스크린 좌표상에서 이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rect transform.position은 스크린 좌표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 450포인트 위치에 있다면 100,450의 위치가 rect transform.position이 됩니다. 앞에서 UI를 배울 때 우리는 rect transform을 위치를 잡을 때 anchored position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포지션 값은 상위 앵커를 중심으로 지금 이 애 같은 경우는 상위 앵커가 캔버스 게임 객체가 되죠. 그리고 이 캔버스 게임 객체는 이 센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rect transform.anchored position은 상위 게임 객체인 캔버스의 앵커가 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값이 포스 X와 포스 Y로 세팅이 되는데 마이너스 300, 200이죠. 그래서 센터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300, 200대는 이 위치가 되게 됩니다. 월드 좌표계에 있는 게임 객체에 대응하는 UI 객체의 위치를 잡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좌표보다는 주로 스크린 좌표계로 변환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rect transform.position 값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크립트 1이라고 만들어서 이 스크립트는 rect transform이 가령 이 UI 객체를 가리키게 하고 스타트에서 rect transform.position을 하면 이 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스크린 포스가 100, 450을 찍게 되고 anchored position을 찍게 되면 이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 좌표계의 게임 객체나 마우스 입력과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좌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했을 때 그 위치에다가 이 이미지 객체를 옮기고 싶다면 마우스의 현재 위치를 rect transform 포지션에 직접 넣기만 하면 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신에서 이미지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UI 객체의 anchored 포지션을 마이너스 300, 200으로 잡습니다. 현재 캔버스는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 1을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1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멤버 변수로 지정된 rect transform의 위치를 왼쪽 버튼에 마우스 위치를 받은 다음에 그 위치 값으로 설정하게 만들어 둡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1에 rect transform을 이미지 게임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이미지 객체가 마우스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rect transform의 포지션 값이 스크린 포지션 값이 되어서 137, 476, 즉 여기서 137, 476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캔버스가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UI 객체의 스크린 좌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UI 객체에 사용된 카메라를 기반으로 스크린 좌표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캔버스의 렌더 모드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면 오버레이 경우와 달리 렌더된 카메라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우는 이 메인 카메라를 넣어놨지만 별도의 카메라를 새롭게 만든 다음에 그 카메라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플레인 디스턴스가 100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정된 이 카메라가 이 메인 카메라라고 가정한다면 이 카메라 앞에 100의 거리 앞에 플레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로부터 프리즘이 형성이 되고 이 시야각에 따라서 경계가 되는 이 네모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이 판이 결국은 스크린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스페이스가 이 카메라로 봤을 때 보이는 이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UI 객체는 카메라 앞에 3차원 월드 좌표에 UI 객체가 배치가 되게 되고 스크린 스페이스로 이 위치 값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게임 객체를 기반으로 스크린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위치를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카메라.main 앞에다가 UI 객체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카메라.main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인자값은 이 UI 객체의 3차원 월드 값입니다. 그래서 recTransform.position을 여기 주게 되면 이 게임 객체의 스크린 스페이스 상에서 좌표 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가령 역 끝에서부터 100, 450이라면 이 함수 호출의 결과값은 100, 45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recTransform의 anchored position은 이 상위 캔버스를 중심으로 anchored position, 즉 포스 X, 포스 Y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300, 위쪽으로 200, 그래서 이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경우랑 동일하죠. 문제는 주어진 스크린 좌표 값에 해당되는 UI 위치 값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인 카메라를 보이는 이 무대가 있죠. 무대에 어떤 큐브와 같은 게임 객체가 있다면 이 객체의 월드 좌표에 해당되는 이 스크린상에 이 좌표를 구해내야 됩니다. 이때 스크린 스페이스 좌표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카메라 앞으로부터 이 공간에 어느 점에 찍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니티에서는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내는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UI 객체를 이 기준이 되는 카메라 앞에 원하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recTransform utility 클래스의 screen point to local point in rectang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을 트랜스폼 객체의 트랜스폼 포인트 멤버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먼저 screen point to local point in rectangle이라는 함수는 이 함수의 뜻은 rectangle 안에 어떤 점이 있다면 이 점이 스크린 포인트를 나타낼 때 이 로컬 좌표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렉탱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그 기준이 되는 렉탱글을 넣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주로 캔버스 게임 객체의 렉탱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포인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대한 스크린 좌표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크린 포인트는 우리가 입력으로 사용할 스크린 좌표값을 의미합니다. 이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번째 기준이 되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에 사용된 카메라, 즉 캔버스를 설정할 때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렌더 모드를 선택을 했죠. 여기에 사용된 렌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여기에 인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기준이 되는 렉탱글, 여기에서 로컬 좌표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값이 로컬 포인트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함수는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인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인 경우는 별도의 카메라를 쓰지 않죠. 그래서 오버레이인 경우에는 이 카메라 필드를 널로 해주면 됩니다. 이 로컬 포인트는 인자를 준 이렉 변수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는 캔버스 게임 객체를 넣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캔버스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입력으로 준 이 스크린 포인트에 해당되는 상대 좌표 값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월드 좌표상에서 절대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반으로 절대 좌표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transform point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 함수는 로컬 포인트를 주면 절대 좌표 값을 구해내는 함수입니다. 가령 오버레이 경우에 사용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UI 객체를 클릭된 위치로 옮기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를 위한 스크립트가 test2 스크립트입니다. 이 경우는 캔버스가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카메라를 여기에서 설정된 카메라를 연결시켜 줍니다. 현재는 메인 카메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메인 카메라가 여기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recTransform은 움직이길 원하는 UI 객체를 의미합니다. 베이스 렉은
여기에 쓸 기준이 되는 렉탱글, 즉 우리의 경우는 이 캔버스 게임 객체를 여기에 연결해 주면 이 캔버스 게임 객체의 렉 트랜스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을 것이 로컬 포인트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컬 위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는 옮기길 원하는 이 UI 객체의 스크린 좌표 값을 찍어 봅니다. 이때 렉 트랜스폼 포지션 값을 그대로 출력하면 안 되고 이 렌더링에 쓸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월드 투 스크린 포인터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마우스의 스크린 좌표로부터 이 카메라 앞에 이 월드 좌표 값을 구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베이스 렉, 즉 이 캔버스 게임 객체를 넣어주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했으니까 그 클릭된 스크린 좌표를 두 번째 인자로 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메인 카메라를 UI 객체를 출력하는 데 썼죠. 그래서 이 메인 카메라를 여기에 연결시켜 주죠. 그리고 나면 결과값으로 로컬 포인트 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컬 포인트는 이 캔버스를 기준으로 한 상대 좌표이기 때문에 월드 좌표상에서 절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 게임 객체가 이 베이스 렉에 돌아오게 되죠. 캔버스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트랜스폼 포인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 좌표를 주는데 3차원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차원 값으로 된 로컬 포인트 값에다가 지축 좌표 값을 0으로 된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값이 월드 좌표 축에서 절대 좌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캔버스 게임 객체의 렌더 모드를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렌더링에 쓸 카메라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메인 카메라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메인 카메라는 두 가지 용도로 쓰게 됩니다. 무대를 비추는 카메라로 쓰이기도 하고 UI 객체를 보여주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 2를 붙여둡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2는 말씀드린 대로 작성을 합니다. 카메라에는 캔버스에 쓰인 카메라를 넣어줘야 됩니다. 메인 카메라를 쓰고 있으니까 메인 카메라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렉 트랜스폼은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옮기길 원하는 UI 객체입니다. 이 이미지 객체니까 자기 자신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베이스 렉은 기준이 되는 렉탱글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캔버스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스크린 스페이스 클릭한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객체의 스크린 포지션은 137, 476 위치에 있다고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메인 카메라를 두 가지 용도 모드로 썼는데 별도의 카메라를 써도 됩니다. 게임 객체에서 별도의 카메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메인 카메라가 아니라 새로 만든 카메라를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플레인 위치가 100으로 너무 먼데 10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살펴보면 이 카메라 앞에 10되는 위치에다가 UI를 위한 플레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테스트 스크립트 2의 카메라를 이 카메라를 쓰지 않고 새로 만든 카메라를 쓰니까 이 카메라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실행을 해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카메라 앞에 있는 UI 객체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용한 스크린 포인트 로컬 포인트인 렉탱글 함수는 렌더 모드를 스크린 스페이스가 아니라 오버레이인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렌더링을 위한 별도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 2의 카메라 게임 객체를 연결하면 안되고 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월드 좌표 시스템에서 UI 좌표로 변환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게임 객체 위에 코인 UI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캐릭터가 이동하면 이 코인 UI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UI 객체가 이 상자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UI 좌표는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와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두 버전이 존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how UI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이 스크립트는 캐릭터 위에 표현할 UI를 가르치는 UI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인 UI로 연결해 줍니다. 이 그림이죠. 코인이 옮겨갈 UI를 타겟 멤버 변수로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박스를 연결합니다. 캐릭터 베이스는 이 캐릭터를 가르치는데 UI가 표시될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임 객체를 말합니다. 만약에 마리아 게임 객체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이 캐릭터의 중심, 즉 이 부분에 코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캐릭터의 머리 위쪽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해당되는 곳에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게임 객체를 이 캐릭터 베이스가 가르치도록 만들어 둡니다. 이 캐릭터의 UI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크린 포인트 로컬 포인트 렉탱글 함수를 써야 됩니다. 이 함수에 쓰기 위한 베이스 렉탱글을 이 캔버스 게임 객체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속도는 2로 설정해서 이 캐릭터의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로컬 포인트는 이 캐릭터의 UI상에서 로컬 포인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로컬 포인트는 이 스크린 포인트에서 이 베이스 렉탱글, 즉 캔버스 게임 객체를 기반으로 로컬 포지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스타트 포지션과 타겟 포지션은 이동을 할 때 이동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각각 가르치게 되고 이동을 하다 보면 현재 위치는 커런트 포지션이 가르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작하게 되면 isMoving 변수가 true로 만들어지고 이동이 끝나면 false로 만들어집니다. 일레스 타임은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경과 시간을 나타내게 만들어주고 무빙 타임은 시작 지점에서 끝날 때까지 이동할 시간을 계산해서 넣어둡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동하고 있지 않으면 항상 캐릭터의 이 부분에 코인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되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무대를 가리키는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가 가리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는 이 무대를 가리키게 만들고 UI는 별도의 카메라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UI 카메라는 UI를 위한 이 카메라를 가르치게 만들어줍니다. 이 캐릭터에 월드 좌표를 입력을 주면 메인 카메라를 기준으로 한 스크린 포지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지션을 이 캔버스를 기준으로 로컬 좌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recTransform utility 클래스의 screen point to local point in rectangle 함수를 사용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을 이 캔버스 게임 객체를 넣고 그리고 계산된 스크린 포인트를 넣어주고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UI 카메라를 기준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넣어주면 결과값이 이 로컬 포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컬 포인트를 월드 좌표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이 캔버스의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포인트 함수를 이용하면 로컬 좌표를 글로벌 좌표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좌표 값으로 이 코인 UI의 포지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코인이 움직이지 않을 때 isMoving을 true로 만들어주고 현재 시작점은 mCurrent 포지션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은 여기에서 계산된 값이죠. 이것을 시작 지점으로 만들어주고 이 타겟 지점을 끝 지점으로 만들어주고 일레스 타임을 초기화하고 이동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동 시간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이 타겟 포지션에서 스타트 포지션을 빼주면 요 벡터가 나오죠. 이 벡터에 대해서 크기는 매그니튜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동 중일 때는 이 부분에서 일레스 타임을 업데이트 시키고 슬러프를 이용해서 현재 지점에서 타겟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산된 지점을 이 UI 이미지 포지션을 계속 변경해주면 쭉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된 시간만큼 일레스 타임을 증가하면 이 타겟 지점이 도달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isMoving을 fals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연결할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showUI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showUI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showUI 스크립트의 UI 멤버 변수는 캐릭터 위에 나타나길 원하는 UI죠. 그래서 이 코인 UI를 연결시켜 줍니다. 타겟은
이 상자에 해당되는 UI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타겟에 넣어줍니다. 캐릭터 베이스는 마리아 캐릭터 위에 표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캐릭터는 현재 기준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캐릭터의 윗부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캐릭터의 자식으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부분을 UI 타겟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여기 잡아주면 이 위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여기다가 UI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Show UI 스크립트의 캐릭터 베이스에는 이 UI 타겟을 넣어줍니다. 메인 카메라는 이 무대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이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메인 카메라를 넣어주고 우리는 현재 UI를 위해서 별도의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UI 카메라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캔버스 게임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캔버스 게임 객체는 현재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쓴 카메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카메라, 즉 UI를 위한 이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 위에 이 코인 UI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겟을 좀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갈수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캐릭터를 움직이면 이 코인이 따라서 이렇게 항상 이 위에 보이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글이 어디 있든 간에 누르면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캔버스의 렌더 모드가 스크린 스페이스가 아니라 오버레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이 캔버스의 스크린 스페이스를 오버레이로 바꿔보고 이 경우에 UI 캠에 카메라는 넌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스피드를 2로 하게 되면 1초에 2픽셀만큼 가게 됩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인 경우에는 이 월드 좌표상에서 움직이는 거이기 때문에 2의 속도로 가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였지만 스크린 스페이스 공간에서는 2픽셀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로 하면 너무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10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즉 1초에 1000픽셀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누르면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2로 하게 되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1초에 2픽셀씩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무대 위 게임 객체는 월드 좌표 시스템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우스 입력은 스크린 좌표 시스템을 씁니다. 카메라는 스크린 좌표 시스템과 뷰포트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1대1 매핑이 됩니다. 뷰포트는 전체 크기를 1로 보는 것이고 스크린 좌표는 픽셀 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UI 게임 객체는 캔버스를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로 쓸 때는 스크린 좌표 시스템을 쓰고 월드 스페이스일 때는 월드 좌표 시스템을 씁니다.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인 경우는 스크린 좌표를 얻기 위해서 별도의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좌표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서 대응되는 위치를 찾는 방법이 존재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습니다.